매일 아침 킹스포트 너머 절벽 가까이에 바다 안개가 피어오른다. 희고 깃털 같은 그것은 깊은 곳으로부터 형제 같은 구름을 향해 올라오며 습한 초원과 레비아탄의 동굴에서 꾼 꿈들을 가득 품고 있다. 그리고 시인들의 가파른 지붕 위에 잔잔한 여름비가 내릴 때면 구름은 그 꿈의 파편들을 흩뿌린다. 인간들은 오래되고 낯선 비밀의 전설과 괴담 없이는 견디지 못하며 행성들이 밤의 고독 속에서 서로에게만 속삭이는 사실을 그저 경이롭게만 바라보고 있다. 트리톤의 동굴에서 해묵은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날아다니고 해초 가득한 도시의 소라들이 오래된 신들에게서 배운 원시의 멜로디를 읊어댈 때면 지식을 가득 품은 안개들이 하늘로 무리지어 모여든다. 그리하여 바다를 바라보는 눈동자에는 오직 신비로운 하얀 빛만이 보일 뿐이니 마치 절벽의 끝이 온 대지의 끝인 듯하고 부표들의 장엄한 종소리는 요정세계의 에테르 속에서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것 같다. 오랜 시간 전부터 킹스포트 북쪽으로 절벽은 괴이할 만큼 높이 솟아 층층이 계단을 이루다가 가장 북쪽의 것은 기어코 회색에 얼어붙은 구름처럼 하늘에 닿아 있다. 홀로 서 있는 그것은 황량하고 뾰족하며 끝없는 허공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그곳의 해안선은 날카로운 각도를 내비치며 아컨평의 외곽에 위치한 숲의 전설과 뉴잉글랜드 언덕의 묘한 옛 이야기들을 담아 미스케토닉 숲을 향해 간다. 킹스포트 마을의 뱃사람들은 다른 뱃사람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그 절벽을 올려다보며 큰 곰자리와 카시오페이아와 용자리를 절벽이 가리거나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간을 짐작한다. 그들에게 그것은 창공의 일부나 다름없다. 실제로 안개가 별과 하늘을 가릴 때면 그 절벽의 형상도 함께 사라진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 넵튠이라는 기묘한 모양의 절벽이나 뚝길이라 부르는 층층이 이루어진 절벽처럼 사랑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절벽만은 두려워한다. 하늘에 너무 가까워져 버렸기 때문이다. 항해를 마치고 들어오는 선원들은 그것을 처음 볼 때면 성호를 끊고 나이든 이들은 그곳을 올라가는 것이 죽음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문제가 될 것이라 믿는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말이다. 하지만 그 절벽 위에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어 왔고 저녁이면 사람들은 작은 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다. 그 오래된 집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으며 그가 머나먼 망망대해로부터 다가오는 아침 안개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말한다. 절벽의 끄트머리가 온 땅덩어리의 끝이 되는 순간 부표들이 요정들의 새하얀 에테르 속에서 자유로이 울리는 시간이면 그때가 되어서야만 바다에서 다가오는 존재들을 마주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한다. 그 금기스러운 절벽은 언제나 인적 따위는 닿지 않으며 사람들은 망원경을 들이대기조차 꺼린다. 종종 여름에 외지인들이 쌍안경으로 살펴보기도 했지만 처마의 그림자가 어둡기도 깊게 내려오는 오래된 지붕과 그 처마 밑에서 황혼 무렵에 번쩍이는 희미한 노란 창문 외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다. 그 외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오래된 집에 동일한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킹스포트 마을 토박이들에겐 그들의 의심을 증명할 수는 없다. 게다가 마당에 석상들을 묻어두고 병 속에 나부로 된 추들과 이야기하는 단어 그대로 무서운 노인조차 그 이야기들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도 마찬가지였다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지는 상상조차 어렵다. 그러던 어느 여름 킹스포트에 한 철학자가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토머스 올네이. 날아간 세트만 인근의 대학에서 나름 심오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꽤 덩치 있는 아내와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며 그의 눈은 수년간 같은 것들을 보고 엇비슷한 생각들을 반복해온 피로함으로 지쳐 있었다. 그는 아버지 넵튠 절벽의 끄트머리에서 안개를 바라보았고 뚝길의 계단을 따라 그 하얀 신비의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했다. 매일 아침 그는 절벽에 누워 에테르 경계 너머의 세상의 끝을 응시하며 유령 같은 종소리와 갈매기였을지도 모를 것들의 거친 울음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안개가 걷히고 증기선들의 연기와 함께 늘 보던 바다가 뻔하게 드러나면 한숨을 쉬며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구불구불한 오래된 골목들을 오르내리며 여러 세대의 강인한 뱃사람들을 품어온 기묘하게 기울어진 박공지붕과 이상한 현관들의 기둥을 살피는 것을 즐겼다. 심지어 그 무서운 노인네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낯선 불청객을 좋아하지 않는 노인네였음에도 그의 오두막으로 초대받아
낮은 천장과 벌레 먹은 벽이 어두운 새벽 시간만에 불안한 혼잣말들을 메아리처럼 품고 있는 그 공간에서 말이다. 올레이가 그 불길한 절벽 위에 얹어져 있는 안개와 하늘과 하나가 된 그 오두막을 주목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언제나 킹스포트 언저리 절벽 위에 걸려있던 그것, 언제나 킹스포트의 골목들에서 묘한 속삭임으로써 다가오던 그것. 무서운 노인은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음침스레 전했다. 어느 날 밤 그 절벽의 집보다도 더 높을 하늘의 구름을 향해 번개가 솟구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끼와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작은 집에 사는 오른 할멈은 자기 할머니가 들었다는 것에 전해진 이야기를 쉰 목소리로 종일 중얼거렸다. 안개 속에서 어떤 형체들이 날개를 펄럭이며 누구도 닿으려 하지 않는 그 집의 좁은 문 속으로 곧장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 문은 바다 쪽 절벽 끝에 바짝 붙어 있어서 오직 바다의 배 위에서만 겨우 엿볼 수 있다고 했다. 마침내 낯설고 새로운 것들에 굶주려 있던 올레이는 킹스포트 토박이들의 두려움도 여름 피서갯들의 게으름도 그를 붙잡지 못한 채 매우 끔찍한 결심을 내렸다. 보수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몸이 건조한 삶이 미지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키우는 법이니까 말이다. 그는 모두에게 깊이 받는 그 절벽을 기어올라 비정상적으로 고색창연한 회색 오두막을 방문하겠노라 굳게 맹세했다. 분명히 그의 이성적인 자아는 합리적인 반론을 내세웠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 미스케토닉 강 하구 옆에 완만한 산등성이를 따라 내륙에서 드나드는 것이리라고. 아마 아컴신에서 장사를 할 것이며 킹스포트 사람들의 외지인에 대한 텃세를 어림짐작했기 때문이거나 킹스포트 쪽 절벽으로는 내려올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올레이는 작은 절벽들을 따라 걸어나가 거대한 절벽이 하늘의 존재들과 어울리려는 듯 거만하게 솟구쳐 오르는 곳까지 쳐다보았고, 그 가파른 비탈로는 어떤 인간의 발도 오르내릴 수 없음을 확신했다. 동쪽과 북쪽으로 수직으로 수천 미터나 솟아 있으니 확실히 아캄 쪽을 향해서만 완만한 능선이 있긴 했었다. 8월의 이른 아침, 올레이는 그 닿을 수 없는 정상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섰다. 북서쪽 방향의 기분 좋은 시골길을 따라 푸퍼 연못과 낡은 벽돌벽의 방앗간을 지나 강 너머 아컴의 하얀 조지아풍 첨탑들이 강과 초원의 드넓은 풍경 너머로 아름답게 보이는 산등성이까지 걸어갔다. 아컴으로 가는 그늘진 도로는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바다 쪽 방향으로는 길이 전혀 없었다. 숲과 들판이 강 하구의 높은 뚝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돌담 하나, 길 잃은 소 한 마리도 없이 왜인지 원주민이 불쑥 튀어나올 것 같은 키크 잡초들과 거목들과 가시덤불들만이 있었다. 천천히 동쪽으로 오르면서 왼쪽 강 하구 위로 높이 오를수록 바다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는 길이 더욱 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깊이 받는 곳의 거주자들이 어떻게 바깥 세상에 닿는 건지, 과연 아컴 시내에 자주 나오기는 하는 건지 의문이 들 만큼. 그때 나무들이 듬성듬성해지더니 오른쪽 저 아래로 킹스포트의 언덕들과 고색창연한 지붕들과 첨탑들이 보였다. 이 높이에서는 센트럴 힐조차 난장이 같았고, 개신교 병원 옆 오래된 공동묘지가 겨우 눈에 들어왔다. 묘지 아래 어딘가에 끔찍한 동굴이나 땅굴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그곳. 앞에는 성가신 잡초와 야생 산딸기 덤불이 보였고, 그 너머로 절벽의 거친 암벽과 그 음산하고 생기 없는 오두막의 가느다란 머리가 보였다. 점차 산등성이가 좁아지면서 올레이는 하늘 아래 고독함의 현기증을 느꼈다. 남쪽으로는 킹스포트 마을 위의 끔찍한 낭떠러지, 북쪽으로는 강 하구까지 거의 2km에 달하는 수직 절벽. 그때 갑자기 앞에 3m 깊이의 거대한 균열이 입을 벌렸다. 손으로 매달려 내려가 비스듬한 바닥에 착지한 다음 반대편 벽의 자연적인 좁은 통로를 위험하게 기어올라야 했다. 이것이 바로 그 불가해한 지배 사람들이 땅과 하늘 사이를 오가는 방식이었을 터였다. 그곳을 빠져나왔을 때 마침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앞쪽에 아드막하고 신성하지 않은 오두막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절벽처럼 회색깔 벽들, 바다 쪽 안개의 유백색 배경을 향해 또렷하게 솟은 높은 정수리. 그리고 이쪽 육지 쪽에는 문이 없고 17세기 방식으로 납을 박은 둥근 유리창을 단 작은 격자창만 2개 있음을 알아챘다. 사방이 구름과 혼돈이었고
아래로는 무한한 허공의 허연 빛만 보일 뿐이었다. 이 기묘하고 매우 불안한 집과 함께 하늘 아래 그가 홀로 있었다. 그가 앞쪽으로 돌아갔을 땐 벽이 절벽 끝과 나란히 서 있어서 작은 쪽문이 텅 빈 에테르 경기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는 아드막한 고소공포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명확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토록 벌레 먹은 지붕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도, 그만치 부서진 벽돌들이 아직도 굴뚝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안개가 짙어지고 올레이는 각 방에 나 있는 창문들 쪽으로 들어가는 걸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잠겨 있어서 막연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을 보면 볼수록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자물쇠가 덜컹거리는 소리, 빗장이 빠지는 소리, 그리고 무겁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긴 삐걱임이 이어졌다. 올레이의 시선에선 보이지 않는 바다를 향한 쪽에서였다. 바다 물결 위 아득히 안개 낀 하늘의 허공을 향해 열린 그 좁은 문에서 말이다. 발소리가 오두막 안에서 무겁고 신중하게 울렸다. 북쪽 창이 열리고 바로 모퉁이 너머 서쪽 창이 뒤따라 열렸다. 다음은 그가 서 있는 쪽 넓고 낮은 처마 아래 남쪽 창일 터였다. 한편에는 혐오스러운 집, 다른 편에는 상공의 허공을 생각하자 그는 적잖은 불쾌감을 느꼈다. 가까운 창에서 더듬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다시 서쪽으로 기어가 이제 열린 창 옆에 벽에 몸을 납작하게 붙였다. 주인이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시내에서 온 것은 아니었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비행선에서 내린 것도 아니었다. 발소리가 다시 울렸고 올레이는 북쪽으로 비켜가려 했다. 그러나 몸을 숨길 곳을 찾기 전에 어떤 목소리가 그를 부드럽게 불렀고 그는 주인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쪽 창에서 커다란 검은 수염의 얼굴이 내밀렸다. 눈은 여태 본 적 없는 광경들이 각인된 듯 기묘한 인광을 빛내고 있었다. 그리고 목소리도 꽤 부드러웠고 기묘한 옛날 사투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갈색 손이 뻗어 그를 창틀 너머 검은 참나무 벽판과 조각된 튜더 양식 가구들이 있는 낮은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었을 때 올레이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향했다. 그 남자는 매우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바다의 지식과 큰 범선들에 대한 꿈에 불가해한 후광을 두르고 있는 듯했다. 허나 올레이는 그가 한 경이로운 것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했다. 다만 그가 낯설고 친절했으며 시간과 공간에 헤아릴 수 없는 심연의 마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만 말했다. 작은 방은 희미한 바닷속 빛으로 에메랄드 빛을 띠는 것 같았고 동쪽의 먼 창문들은 오래된 벽 밑바닥 같은 두껍고 흐릿한 유리창으로 안개 낀 에테르에 맞서듯 닫혀 있었다. 그 수염난 주인은 젊어 보였지만 오래된 신비에 젖은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들려주는 기묘한 옛날 이야기들로 짐작컨대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말한 것이 옳았다. 그는 아래 평원에서 자신의 거처를 바라보는 마을이 생겨난 이래부터 줄곧 바다의 안개와 하늘의 구름과 교감해온 것이었다. 하루가 흘렀고 올레이는 여전히 옛 시절과 머나먼 곳들의 소문을 들었다. 아틀란티스의 왕들이 바다 밑 균열에서 뚫고 나온 꿈틀거리고 신성 모독적인 것들과 싸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포세이돈의 해초 덮인 신전이 아직도 길 잃은 배들에게 살짝씩 보이는 기분이 들었다. 이야기는 흐르고 흘러 거신들의 시절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인은 지상의 신들도 오래된 존재들도 태어나기 전 오직 다른 신들만이 울타르 근처 암석 사막의 하세그클라 정상에서 춤추기 위해 찾아오던 태초의 혼돈의 아득한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겁을 내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득히 안개 낀 하늘 위 파도 너머 허공만이 있는 그 못 박힌 떡갈나무에 오래된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올레이는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지만 수염난 남자는 가만히 있으라 손짓하고 문으로 가 아주 작은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그가 본 것은 마음에 들지 않은 듯했다.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 조심스레 방의 모든 창문들을 닫고 잠근 다음 오래된 의자로 풀썩 돌아왔다. 그 불청객이 주변을 어수선하게 돌아다닐 때 올레이는 작은 희미한 창들의 유리에 차례로 어른거리는 기묘한 검은 윤곽을 보았다. 올레이는 주인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웠다. 거대한 심연에는 낯선 것들이 있으며
꿈을 쫓는 자는 잘못된 것들을 건드리거나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차 그림자들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처음엔 탁자 아래 소심해 보이는 작은 것들이었다가 이어서 어두운 벽 모서리에 더 대담한 것들이었다. 수염난 남자는 수수께끼 같은 기도의 몸짓을 하며 기묘하게 만들어진 노쇠 촛대에 촛불들을 밝혔다. 그는 자주 문을 힐끔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어떤 암호를 담은 것이 분명한 독특한 두드림이 울렸다. 마침내 그 기다림이 응답받은 것 같았다. 이번엔 그는 구멍으로 내다보지조차 않았다. 그저 굵은 참나무 빗장을 들어올리고 자물쇠를 풀어 그 무거운 문을 별들과 안개를 향해 활짝 열었다. 그러자 불가해한 화음 소리와 함께 땅에 가라앉은 위대한 존재들의 모든 꿈과 기억들이 저 깊은 곳에서 그 방 안으로 떠올랐다. 마치 황금색 불빛들이 해초 가득한 머리카락 사이에서 춤추는 듯이 마침내 올레이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곳엔 삼지창을 든 넵툰이 있었고 장난스러운 트리톤들과 매혹적인 네레이드들이 있었으며 돌고래들의 등 위에는 거대하게 모양이 들쑥날쑥한 조개들이 균형 잡혀 있었다. 그 안에는 위대한 심해의 주인 노덴스가 회색빛의 두렵고도 장엄한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트리톤들의 소라는 기묘한 소리를 뿜어냈고 네레이드들은 검은 바다 동굴 속 미지의 것들의 기괴한 울림 가득한 껍데기들을 두드려 낯선 소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백발의 노덴스가 쭈글쭈글한 손을 뻗어 올레이와 주인을 그 거대한 조개마차 안으로 타도록 도왔다. 소라들과 징이 야생적이고 경이로운 소란을 일으켰다. 그 환상적인 행렬은 끝없는 에테르 속으로 휘청이며 나아갔고 그들의 함성 소리는 천둥의 메아리 속에 사라졌다. 킹스포트에서 사람들은 폭풍과 안개가 그 집을 엿보이게 할 때마다 밤새 그 높다란 절벽을 지켜보았다. 새벽 무렵 작게 희미한 창문들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혹시 모를 불행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올레이의 아이들과 아내는 침례회 특유의 점잖고 적절한 신에게 기도했고 아침까지 비가 그치지 않으면 그이가 우산과 장화를 빌리길 바랬다. 그리고 여명이 안개를 두르고 바다에서 뚝뚝 흘리며 떠올랐고 부표들이 흰 에테르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숙히 울렸다. 정오에 동화 같은 나팔 소리가 바다 위로 울리는 가운데 올레이는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절벽을 내려와 고색 창에 난 킹스포트로 돌아왔다. 먼 곳을 직접 본 듯한 눈빛을 하고서 그는 하늘 높이 솟은 그 이름 없는 은둔자의 오두막에서 무엇을 꿈꿨는지 기억하지는 못했다. 그 누구도 밟지 못했던 그 절벽을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말하지 못했다. 이 일들에 대해 그는 오직 그 무서운 노인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노인은 이후 긴 흰 수염 속에서 기묘한 것들을 중얼거렸다. 그 절벽에서 내려온 남자는 올라갔던 그 남자가 아니라고. 그 회색의 뾰족한 지붕 아래 어딘가에 혹은 그 불길한 허연 안개에 가능할 수 없는 저 너머에 토머스 올레이였던 자의 길을 잃은 영혼이 아직 머무르고 있다고. 그 시간 이후로 회색빛과 권태의 지루한 세월들을 거치며 그 철학자는 묵묵히 일하고 먹고 자고 시민으로서 마땅한 일들을 행해왔다. 더 이상 더 먼 언덕들의 환상을 그리워하지도 바닥 없는 바다에서 에메랄드빛 암초처럼 엿보이는 비밀들을 동경하지도 않는다. 일상들의 단조로움은 더 이상 그에게 슬픔을 주지 않았고 대신 규율 잡힌 생각들이 그의 상상력으로서 충분해졌다. 아내는 더욱 살집이 붙었고 아이들은 꽤나 성숙해져서 실용적이고 쓸모있어졌으며 그는 때가 되면 자랑스러운 미소를 어김없이 정직하게도 짓는다. 올레이의 눈에는 더 이상 안절부절 못했던 그 빛이 없다. 그가 엄숙한 종소리나 먼 요정들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오직 오래된 꿈들이 떠도는 밤뿐이다. 올레이는 킹스포트 마을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가족들이 그 이상한 오래된 집들을 싫어했고 하수시설이 너무 형편없다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브리스톨 고원의 단정한 벵골풍 주택에 산다. 높은 절벽 같은 건 없고 이웃들은 꽤나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곳에서. 그러나 킹스포트에서는 아직도 기묘한 이야기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 무서운 노인이 절대 자기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해놓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확언하면서 말이다.
이제 창공과 하나가 된 높고 오래된 집 곁을 부풍이 힘차게 휩쓸고 지나갈 때 전에는 언제나 킹스포트의 소장농들을 짓누르던 그 불길한 침묵이 마침내 깨어졌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거기서 들리는 기쁜 노랫소리와 한낱 지상의 기쁨을 넘어선 기쁨들로 부풀어 오르는 웃음소리를 이야기한다. 저녁 무렵에는 작은 낮은 창문들에 비치던 것이 전보다 더 밝아졌다고도 한다. 또한 그들은 가끔 북쪽에서 퍼런 오로라가 더 자주 찾아와 얼어붙은 세계의 환영들을 비추는 동안 절벽과 오두막이 거친 빛의 물결에 맞서 검고 환상적으로 떠오른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새벽 안개는 더 짙어지고 뱃사람들은 저 멀리 들려오는 소리가 모두 엄숙한 부표 소리인지는 그리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길한 것은 킹스포트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오그라드는 일이다. 그들은 밤에 부는 부풍의 희미하고 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들은 그 높이 솟은 오두막에 어떠한 부정이나 고통도 깃들 수 없다고 단언한다. 새로운 목소리들 속에서 기쁨이 박동하고 그것들과 함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울리기 때문이라면서 바다 안개가 그 사로잡힌 가장 북쪽 끄트머리에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구름이 가장 짙을 때 절벽을 향해 두드리는 경이로운 것들의 흔적을 갈망하고 있다. 마을 어른들은 언젠가 그들이 하나씩 하늘 속 그 닿을 수 없는 정상을 향해 떠날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바위와 별들과 킹스포트의 오래된 두려움들의 일부인 가파른 지붕 아래 숨어있는 것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 모험적인 젊은이들이 돌아올 것임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 눈에서 빛 하나가, 그 마음에서 의지 하나가 사라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구불구불한 골목과 고색창에 난 주택들이 아담한 킹스포트 마을이 알 수 없고 두려운 그 높은 곳에서 웃음 어린 합창이 점점 더 강하고 거칠어지는 동안에 맥없이 쇠락해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오래된 신들이 바다에서 황량한 벌판의 미지의 카다스에서 나타나 구름과 계곡 가까이에 그 의심스럽게도 어울리는 절벽 위에 순진한 어부들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을 마을 어른들은 원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상의 것들이 아닌 존재는 반갑지 않으니까. 게다가 그 무서운 노인이 올레이와 말한 것들을 자주 떠올리기 때문이다. 홀로 사는 이가 두려워했던 두드림, 그리고 나불 박은 기묘한 창문들에 맞서서 궁금한 듯 어른거리던 검은 형체에 대해. 허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오래된 신들만이 확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색하게도 아침 안개는 여전히 그 고독하고 아찔한 절벽 옆으로 피어오를 것이다. 저녁이면 어른거리는 불빛이 새어나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부풍이 기묘한 연애를 약속하는 그 회색의 처마 낮은 집 곁으로. 하얗고 깃털 같은 안개는 레비아탄의 동굴과 습한 목초지의 꿈을 가득 품고서 저 아래부터 형제인 구름을 향해 다가온다. 트리톤의 동굴에서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날아다니고 해초 가득한 도시의 소라들이 오래된 신들에게서 배운 날것의 음악을 연주할 때 지식을 가득 실은 안개들이 하늘로 무리지어 모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경외스럽게도 높게 뻗은 절벽의 끄트머리 아래 불안감에 흠뻑 젖은 킹스포트는 바다 쪽을 향해 오직 신비로운 하얀 빛만을 본다. 마치 절벽의 끝이 온 대지의 끝인 듯 부표들의 장엄한 종소리가 마치 유정 세상의 에테르 경계에서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듯.